김건희의 왕 노릇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당무 개입 의혹에 이어서 이번에는 공연 단독 관람, 이런 내용이 터져 나왔습니다. 요즘 JTBC가 정말 열일하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 연일 단독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JTBC는 아시다시피 박근혜 탄핵 때도 정말 심층 취재를 통해서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냈던 그런 방송입니다. 요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 이 문제에 거의 뭐 검사의 그 수사 결과를 통째로 입수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JTBC가 심층 보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건희가 공연을 단독으로 관람했다. 김건희를 위한 공연이 진행이 됐다는 것을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31일에 그러니까 10월의 마지막 밤이죠. 요즘 이용의 노래 10월의 마지막 밤. 근데 이 작년 그러니까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밤에 청와대 관저뜰에서 국악 공연이 녹화가 됐습니다. 그게 청와대 용산 아니고요. 청와대 뜰에다가 무대를 딱 마련해 놓고 10월의 마지막 밤에 국악 공연을 했습니다. 청와대 개방 이후에 이곳에서 공연이 열린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부사나 KTV가 정말 KTV 개국 사상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8,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연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관중은 김건희 혼자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딱히 이 KTV에서는 이거 뭐 그냥 관중 없이 무관중으로 하는 그런 녹화용이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가 자기 뭐 경호원이라든가 또 문체부 관계자라든가 또 용산 관계자 몇 명이 모여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제 김건희를 호의하고 김건희를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막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몇 명 데리고 공연을 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KTV가 이 내용이 밝혀지니까 아니다. 그냥 김건희가 그 공연 관계자들을 격리하기 위해서 중간에 들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그 공연 국악인 한 명을 잘 알아서 그 사람을 격리하기 위해서 들렸다. 그런데 그 국악인은 나중에 물어보니까 나는 김건희를 만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KTV에서는 아니다. 그냥 무관중이었고 부산 엑스포 홍보 공연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JTBC가 문건을 확보를 해 보니까 처음부터 VIP, 여기서 VIP 하면 뭐 김건희가 요즘 VIP1이잖아요. 근데 VIP의 관람을 염두에 두고 자리 배치를 했었다는 그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최초 그 초청자 명단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나는 가겠다. 그런데도 나중에 오지 마세요. 라고 불참 통보를 했다. 이런 증언도 어제 방송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부 그 초청자들을 초청을 하긴 했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들도 오지 못하게 하고 김건희만을 위한 단독 공연이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공연에 투입된 예산이 8,600만 원인데 한 번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도 수의계약 해야 돼. 경쟁이 입찰을 해야 되고 복잡하니까 2천만 원씩 끊어가지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형 공연 8,600만 원이나 드는 대형 공연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 공연이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KTV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했다가 JTBC가 취재에 들어가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는 그냥 격려차 이렇게 들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 20여일이 지나서야 김건희가 참석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KTV는 관객이 없어도 방송 녹화용으로 홍보용으로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 홍보용으로 8,600만 원을 들여서 홍보를 했다는 건데 홍보는커녕
완전히 예산 낭비만 했다는 것을 JTBC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한 외교 사절을 초청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죠. 거기다가 KTV는 이 공연 실황을 공연 직후에 2차례밖에 방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방밖에 안 한 거예요. 대개 이런 것들을 하면은 저렇게 작은 방송 이런 데는 10방, 20방을 합니다. 10번, 20번 막 이렇게 틀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노출이 되도록 하고 부산 엑스포를 홍보하는데 노력을 하는데 KTV는 이것을 2번 방영하는데 그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딱 그 자리에 10월 30일, 10월의 마지막 날 청와대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공간에서 김건희만을 위한 공연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유튜브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유튜브에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저작권 문제다. 이런 이야기죠. 물론 저작권 문제가 있으면 유튜브에 못 올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마저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개인만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체 홈페이지에다만 올려놨는데 현재까지 조회수가 그러니까 어제 저녁 JTBC가 저는 오늘 아침에 저는 KTV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게 화제가 되니까 많이 들어가 봤겠죠. 네, 어제 저녁 기준으로는 500회 정도밖에 안 된다. 500회는 동네 어린이가 길에서 춤추는 영상만 올려도 5,000뷰 나와요. 그냥 돈을 8,600만 원이나 썼는데 유튜브에는 올리지도 못하고 자체 홈페이지에다 올려놨더니 한 500명이나 정도밖에 안 봤더라.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개인을 위한 거니까 그렇겠죠. 정리하자면 8,600만 원을 들여서 김건희 개인을 위한 공연 이것을 KTV가 진행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 예산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2천만 원씩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점. 이 점은 앞으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TV는 김건희가 격려차 들렸다고 했는데 격려차 들렸으면 인사만 하고 가야지 거기 앉아서 박수치고 관람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결국 김건희 개인을 위한 공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정희도 개인 관람을 할 때는 조그만 뒷방으로 불러가지고 공연자들을 불러서 노래 듣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김건희는 10월의 마지막 밤이 무료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10월의 마지막 밤에 청와대 뜰로 그 8,600만 원이나 들여서 혼자 탁 앉아서 꽃장식 된 그 테이블에 앉아서 관람을 했다. 내가 왕이야 라는 것을 보란 듯이 그런 짓거리를 한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김건희 왕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주말부터 윤석열 김건희가 5박 6일 동안 동남아 순방에 오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가 간다고 그러는데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이런 데 다 들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대통령이 된 것을 외국 놀러 가려고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나라 안에서는 지금 무슨 국정 개입이니 당무 개입이니 공천 개입이니 난리가 나도 그러든가 말든가 해외로 놀러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이 이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지역화폐 사랑법 이런 것들이 또 재표결에 붙여집니다. 그러면 민주당 등 야당들은 찬성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반대를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부결이 되겠죠. 그러면 민주당은 또 재발의를 해야 할 거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김용태 의원이 국민의힘 젊은 의원이죠. 김용태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수가 야당이나 이런 데 끌려가서 사과를 하는 것. 이것을 최악의 수다 이렇게 봤고요. 김재섭 의원도 여당 의원들의 침묵을 김 여사에 대한 이해나 동조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해 보자면 오늘 재표결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반대를 그랬고 한동훈 역시 이거 반대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통과는 당장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이게 안 될 것 같습니까? 결국은 됩니다. 이것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지금 7일부터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감이 완전히 이번 국감은 김건희 국감이에요. 김건희 국감. 김건희. 다 김건희야. 김건희 국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좀 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의 칼럼이 논기를 끌었습니다. 이기홍 이 대기자 이분은 지난해에 김건희는 사저로 돌아가라. 그리고 대통령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라는 칼럼을 썼던 그런 대기자입니다. 그런데 와 이번에도 오늘 아침자를 봐봐요. 제목이 뭐냐면 김건희 수렁 사법심판대 서는 게 유일한 탈출구다 그랬습니다. 네. 이걸 다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고 중간중간 요약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대기자가 쓴 거니까 훌륭한 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보다 이분의 이야기를 쭉 제가 좀 중간중간 중요 부분 발췌해서 읽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기용 칼럼이에요.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놓고 여권 내에서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다 부질없다 그랬습니다. 다 부질없다. 왜냐? 때를 놓쳤기 때문이다. 이제 사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를 한참 지나가 버렸다고 이기용 대기자가 지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일한 해법은 사법적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다. 이제 너 기소하고 재판받고 가야 할 것 같아. 큰 집으로 가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선 때부터 3년 넘게 보수 진영 전체를 욕보이고 있는 여사 문제 수렁에서 헤어나려면 김 여사가 공정하고 엄정한 사법적 처분을 받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출구도 없다. 그 어떤 출구도 없다. 유일하다. 사법심판대 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아일보가. 부끄러운 일을 행했으니 사과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이제는 사과만으로는 안 된다. 국민들은 김 여사에 대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어떤 결론이냐. 정말 최소한의 공사 구분 의식, 자기 위치 파악 능력, 윤리관마저 갖추지 못한 상태로 권력 정점부에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이. 역시 사람을 많이 만나는 기자라서 대기자 같고 그래서 정확하게 짚은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공천 개입 그리고 끊임없이 소문이 도는 공공기관 공기업 인사 개입 논란은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안길 수 있는 소재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탄핵으로 가는 방아쇠가 되는 것들입니다. 요 몇 달 필자는 김 여사가 실제로 공기관 인사에 관여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사례들을 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그러면서 김 여사는 국민에게 실오라기만큼의 권력도 위임받은 적이 없다. 권력을 위임받은 자는 윤석열이지 김건희가 아니다. 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인이 국정에 개입하면 그게 국정농단이다. 배우자가 공천이나 인사에 손을 댄다면 초과 삼간이 아니라 정권 전체 보수 진영을 태워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기용 대기자는 보수 진영 전체가 괴멸하는 것을 막으려면 김건희를 감옥에 보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권은 신속히 김 여사가 사법적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지금 덮고 가면 다음 대선에서 여당 후보들이 먼저 여사 문제를 공약할 것이고 여야 누구든 누가 이기든 그때는 종합 세트로 탈탈 털리는 사법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죠. 여권에 누가 대선 후보가 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되더라도 김건희 특검 내가 통과시키겠습니다. 라고 해야 국민들이 표를 찍어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물론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자, 하여튼 이기용 기자는 다음 대선까지 버티기도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 때까지 김 여사가 버틸 수 없다. 그러니까 빨리 감옥으로 가라. 라는 이야기죠. 여당 의원들이 김 여사가 억울하다고 여겨서 특검법에 반대하는 게 아닌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바보입니까? 쪼답니까? 아닙니다. 이분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앞날을 어떻게 개척해 다음 또 내가 재선 3선 4선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동물적 감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김건희를 밟고 가지 않으면 자기는 다음에 다 떨어집니다. 나중에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법 너 반대했었잖아 그때. 근데 왜 이제 와서 찬성이야?
라고 말하면 아니 그때는 그때고요 라고 말합니까? 사람들, 국민들, 유권자들 인식에는 국민의힘 너는 그때 반대한 자로 딱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 많은 거죠. 물론 선거는 앞으로도 3년 이상 남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뭉개고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국민의힘이 국회의원들이 끝까지 뭉개고 가진 않는다. 이 사람들도 국가관이 있고 이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가겠습니까? 지금은 윤석열이가 좀 무섭잖아요. 솔직히 무서워서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찍소리도 못하고 있잖아요. 무서워서 못하는 거잖아. 지금 이게 김건희를 보호해야 돼서 여러분이 보호합니까? 김건희가 정말 잘해서 보호하고 있습니까? 김건희가 하는 행태가 맞습니까? 지금 녹취록 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곧 까지겠죠. 지금은 옆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형태. 그리고 텔레그램 정도. 텔레그램도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지만 뭐 누가 봤다더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좀 있으면 김건희와 명태균 등 또 혹은 어떤 사람들과 통화한 내용들이 녹취록이 나온다니까요. 이미 핸드폰은 녹취가 너무 편해. 다 녹취가 됩니다. 요즘은. 뭐 자동으로 다 녹취되게 해놔. 특히 정치인들. 정치권에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녹음합니다. 그런데 녹취록이 안 나오겠습니까? 불리하면 나옵니다. 본인이 불리하다 싶으면 까는 거죠. 네. 명태균이가 안 깔 것 같아요? 깝니다. 명태균이가 무슨 이 김건희 자식입니까? 깝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탄핵이 되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때 가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아, 녹취록 들어보니까 이제 탄핵해도 되겠네요. 이전에는 녹취록이 없을 때는 난 못해요. 뭐 이런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경태 기자가 마지막에 딱 못을 박습니다. 자기 팔을 도려내는 결단이 대통령과 여권 전체는 물론 김 여사를 위해서도 현명한 해법이다. 그랬습니다. 자, 윤석열 씨, 당신 팔을 도려내란 말이야. 그래야 너도 살고 국민의힘도 살고 보수 진영이 산다. 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몰라 피를 토했나 이경태 기자가? 피는 안 토했을 거야. 하여튼 김 여사 김건희 너 사저로 가! 장님라고 12월에 칼럼을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과로는 안 돼. 이제 끝났어. 법의 심판 때. 그러니까 감옥으로 가자. 건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동아일보뿐입니까? 시간이 없어. 지금 그래 조선일보는 못 살펴보고 나중에 또 보도록 하고 뭐 조중동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김건희 공격 시작이 됐습니다. 왜?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곧 탄핵이 될 텐데 끝까지 김건희 감싸고 윤석열이 감싸봤자 자기들한테 이익이 없어. 정권은 유한하지만 언론은 특히 조중동은 무한 권력을 가졌다는 것을 본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랑 5년짜리 정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부역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부역하는 것처럼 하다가 바로 모가지를 치죠. 그것이 바로 언론의 생리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가 뭔가 착각하고 있어. 평생 자기를 조중동이 오냐 하고 해주니까 대단한 줄 알아 본인이. 웃기지 마세요. 누구에 의해서 당신 목이 잘려나간다? 조중동에 의해서 권좌에서 쫓겨나게 된다. 탄핵이 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한도 누리지 못한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